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관리자급으로 가시면 윗분들한테 또 소위 말해서 임원들한테 뭔가 설득을 하셔야 하시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 설득을 하셔갖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시스템들을 뭔가 많이 사서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 우리 AI 이거 AWS를 뭐 사용을 해서 뭘 하겠다. 아니면 AI 생성형 AIS로 뭔가 구축을 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다들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어떻게 설득하시죠? 네, 쉽지가 않죠. 네,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시면 IT 하는 조직이 솔직히 좀 다른 조직보다 조금 이렇게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돈 쓰는 조직이야. 사장님은 뭐 어느 조직을 좋아해? 돈 벌어오는 조직을 좋아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IT 쪽에서 본부장님이 가갖고 임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이거 좋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AI니까 막 AI 나와서 요즘에 우리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장님 임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막 발표 열심히 해놓으면은 임원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왜? 임원들은 그게 AI인지 뭐 최신 기술인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 뭐야? 돈을 벌어올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성형 AI를 이걸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돈을 벌어온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임원님들한테. 그래야지 임원들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어준다고 하는데 이 돈 벌어줄까요? 뭔가 시스템을 사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고 하면 돈 벌어주지가 않아. 그래서 IT 조직에서는 주로 돈을 버는 쪽으로 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설득을 하냐면 비용 절감한다고 설득해야 돼. 그래서 원래 비용을 이만큼 들었는데 AI를 하게 되면 어떻게 비용이 절감돼요. 그러면 임원들의 사장님들은 해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 많이 벌어준다 설득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죠. 그 비용을 줄인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설득하는 방법 뭐가 있어? 법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득하는 건 어떻게? 경쟁업체가 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설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아까 좀 돌아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쪽 IT 조직은 일단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야. 네. 어차피 우리가 뭔가 돈을 이걸로 갖고 돈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 줄이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생산성이 좀 좋아야 된다는 것과 그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축해서 만들 때 좀 더 편안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아마존 베드록이 뭘 하는 거냐면 구축할 때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 서비스예요. 어떤 구축? 생성형 AI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쓸 때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좀 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 있게, 비용이 덜 들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의 장점은 쭉 얘기를 하는데 단점이 있어. 뭐냐면, 일반 시스템에서는 어렵지.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 AWS 안에 있으면 이것들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AWS가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 내부에 그냥 노컬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하기는 어렵지. 그런 단점은 있는데 일단은 단점은 빼고 하여튼 그래서 얘 베드록은 어떤 거를 쓰냐면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구축할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죠.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즉 챗GPT를 여러분 제일 쓰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을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나온다고. 그러면 질문을 잘해야 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롬프트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엔지니어 뭐 이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항상 뭐예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 사람이 잘하고 신입 사원이든 뭐 아니면 회사를 해서 사원들을 뽑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나라 특징은 그 자격증이야. 무조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자격증이 있으면 왜? 그래서 뭐예요? 맨날 뭐 하면은 새로운 자격증 엄청나게 나오죠. 예. 여러분 AI 자격증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프롬프트 자격증도 있어요. 네,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 프롬프트 자격증도 있어갖고 요즘 한국에서는 거의 자격증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 생성형 AI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를 실질적으로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란 AI 시스템의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값을 잘 넣는 이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네. 그래갖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거는 요거에 대한 것들 아까 보셨던 파운데이션 모델에 거나 아니면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원하는 답변으로 우리가 프롬프트 이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엔지니어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자체를 요것들을 하는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거 중요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의 행동에 정교하고 전략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원하는 성능을 달성하고 또 위험 완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 자,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사항, 맥락, 사용자 입력, 출력 표시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까지는 여러분 챗GPT를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고 좀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데드록 쪽에서 이쪽은 뭐냐면 여러분이 개발해서 구현해야 돼. 구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있으면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축해야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야. 구축에 대한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프롬프트 구성 요소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예, 이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왜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 구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마존 베드록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구조를 몰라도 지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해진 거지.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 보고 전달하는 거 어떻게 받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의뢰는 어떻게 하고 거기 사용자 입력은 어떻게 하고 출력 표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지. 자, 여러분이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과시잖아요. 그럼 내가 컴퓨터 여기서 저쪽에 있는 컴퓨터한테 통신을 해요. 저쪽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저기랑 통신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네트워크랑 연결해야 되잖아. 연결하고 거기에 또 접속을 해야 되잖아.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야지.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커서라는 거 배우셨죠? 네. 커서가 생기고 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걔네들하고 또 이제 얘기하려면 뭐 해야 돼? 만약에 RDBM에 있으면 내가 쿼리문을 날려야지.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날려야지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리하고서 만약에 셀렉트해서 내가 1월 달에 매출 현황에 대한 거 리스트를 전부 뽑아줘라고 보내면 저쪽에서 뽑아갖고 오겠죠. 데이터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난 그 온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 받을 준비가 돼야지. 네, 받을 준비, 박스라도 뭐가 만들어 놔야지 와갖고 받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셔야 된다고. 원래대로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요것도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지금 아마존 베드록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이거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땡큐죠, 땡큐. 그죠? 예. 물론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예. 이런 거. 그래서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작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로봇, 챗봇, 그 다음에 보이스복,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코드에 대한 어사인트, 어시스트, 그 다음에 자동화, 그 다음에 미디어 생성 또는 수정,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인사이트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요약해달라, 질문을 해달라, 감정 분석해달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과 권장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달라, 뭐 검색해달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너 텍스트로부터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만들어줘야지, 그치?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 한 거예요? 챗GPT 같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구축하려고 하려면 그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챗GPT에서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게 그거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런 서비스 작업들, 비즈니스들, 이런 비즈니스들란 얘기지.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서비스를 구축해서 만들겠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업들이 이런 종류들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에 대한 것들을 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개선해 줄 수 있다. 특히 챗봇이라든가 대화 분석이라든가 개인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적용을 잘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챗봇은 알겠고, 대화 분석이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실 텐데, 개인화가 뭘까요? 네, 요즘에 포커스가 이게 뭐냐면, 개인화라는 얘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맞춤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거를 어떻게 그대로 데이터를 어떻게 서비스를 계속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 사람에 맞춰주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병원을 가셔갖고 만약에 암이 하나 있다,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계속 추적 검사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분석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개인화, 자기 거, 그 사람 거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 해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기 요즘에 IT도 대부분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거 어떻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거를 많이 쓰시잖아요. 만들어서 만드는데 요즘엔 어떻게 특화돼서 그 사람의 것만 특화돼서 만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특정적으로 든 게 뭐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노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뭐 그죠?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약간의 개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맞춤형으로 뭔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대화형 추천을 통해서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고 설명에 대한 것들도 그 사람만에 의해 개인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뭐 생성된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화된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타겟팅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챗GPT로 나 영어 공부하겠다고 서로 영어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하다가 보면은 내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의 생활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하면은 뭐 10시에 우리 애 뭐 유치원 보내고 그다음에 나는 청소하고 있고 뭐 빨래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4시에 4시에 애를 데리러 간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서로 얘기를 하겠지.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걔가 어떤 서비스가 갑자기 나오냐면 막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4시인데 유치원 가야 되지 않아요? 애 데리러 가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았지? 여태까지 나랑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좋은 점은 그건데 거꾸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거가 내 생활의 모든 거를 털리는 느낌. 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누군가가 도둑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알면은 4시부터 5시 사이는 집에 없다라는 얘기잖아. 아무도. 그죠? 네, 또 그런 것도 또 약간의 보안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긴 해요. 네, 하여튼. 네, 자,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연의 개인화의 예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유명한 뭐 락카페 노래를 듣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비틀즈 노래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비틀즈 노래를 한번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얘기. 예,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하고 만들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범위 설정, 뭐 선택, 모델 조정,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통합 이렇게 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개발하실 때 보면은 저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시죠? 예, 처음에 뭐 해야 돼? 기획, 그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계, 예, 그다음에 구현.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배포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요즘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 운영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 예, 항상 이제 요즘에는 운영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데브옵스라는 얘기가 뭐예요? 개발과 운영까지 다 하는 거지.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개발과 운영은 전체적으로 신경 안 써. 딱 다 분리돼 있었어. 예, 많이들 분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생각하는 게 보더니 개발도 하면서 운영도 다 하고 운영도 하면서 개발도 하고 다 하는. 그래서 싹 같이. 예, 이런 쪽이 좀 많이들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얘기가 그래서 개발부터 운영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부터 해서 기획에서도 우리가 구현하고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기획할 때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10만 명이 갑자기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 서버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죽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면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가 큰 우리 고려 사항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데드록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델을 알아서 찾아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 모델에 대해서 추천도 해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발을 빠르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데드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뭐 개인화되고 고객 데이터 소통하게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RAG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뭔가 우리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고 뭔가 할 때 얘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데드록에서 이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키텍처는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게 프론트. 그죠? 여기 프론트, 뭐, 어디, 우리 개발하셨을 때 프론트 개발,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개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풀스택. 응. 근데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프론트 할 사람만 뽑고, 백엔드 하는 사람만 뽑고 이렇게 뽑았어. 근데 요즘에 봤더니 다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풀스택 다 할 줄 아는 사람 뽑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왕 오면은 저는 백엔드밖에 몰라요. 저는 프론트밖에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두 개 다 풀스택 다 할 줄 알아요라고 하면 그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 요즘에는. 그래서 할 게 더 많죠. 네. 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아마존 데드록이라는 거는 생성적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하고 확장하고 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래서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 분석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 분석 이렇게 우리가 감정 분석해갖고 여기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내줘갖고 뭐 제품을 추천해주는 이러한 하나의 이런 것들도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복합적인 거고 여기 보면 부정적인 것들 같은 거는 추천을 안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주고받고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감정이 제일 크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언어니까 감정에 대한 것들을 아마 자동으로 좀 분석을 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하나만 더 말씀. 옛날에는 감정 분석 같은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텍스트로 해갖고 아까 문장을 부사와 형용사들만 갖고 와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음성으로 그 주파수 있잖아요. 음상 주파수와 그거에 따라서 헤르츠의 이거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이 표현이 기쁘다, 슬프다 이것들이 판단되는 것들도 많이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몰랐는데 누가 저기 딴 사람이 제 거를 저 막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녹음시켜서 놨나 봐요. 그래갖고 봤더니 그 기쁨으로 쓰는데 제가 막 엄청나게 떠들고 있었나 봐요. 기쁨으로 거기 판단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도록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프롬프트도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감정 분석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뭐 개인화된 추천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 프롬프트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리뷰 감정 분석 구현을 해서 우리 AWS 람다를 이용을 해서 같이 이것들을 활용해 줬던 뭐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저 맞춤형 추천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사용자 정보 및 스토어 전체 판매 뭐 이런 것들의 기록을 대조해주고 여러 가지를 뭐 확인해주고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객과 챗봇으로 사용을 해서 서로 상호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요 서비스가. 예.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리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등록을 해갖고 알림 정서를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좀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길 수도 있겠죠. 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 가지도 적용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계속 산업의 여러 분야의 생성형 AI를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응답 형식의 정통적인 개인화 방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뭐 파인 튜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기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또 검토도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뭐 혹시나 여기에 관심이 이거를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책이 있어요. 네,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아마존 베드록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라는 책이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이쪽에 더 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걸 파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그거에 대한 그 안에 또 우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뭐였냐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우리 모델에 대한 규모와 규축과 훈련과 배포를 하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거를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머신러닝 모델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훈련하고 배포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되도록해서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 프레임워크인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들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최적화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보안도 해주고 프라이버시도 이것들을 이제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최적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몇 번의 클릭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겠고, 추가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 통합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들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축해 보셨던 시스템들을 구축해 보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테스트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통합 테스트가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PM이 잘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다들 이제 단위로 프로그램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주셔야지 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면 뒤집어지죠. 네,
그러면은 막 그죠? 우리 납기가 안 되면 막 그죠? 추가로 막 사람들 더 내야 되고 돈 들어가고 난립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요 데드록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를 갖고 함께 저장도 하고 동기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불필요 없는 것들을 빼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잘 활용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필요한 가속화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빨리 왔냐라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비즈니스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런 거 있구나라는 건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어떤 데다가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활용했던 사례는 어떤 건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빨리 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의료 서비스 및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제조 설계라든가 금융 서비스, 유통, 미디어 및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요것들을 이러한 사용했던 사례들입니다. 예, 많죠. 예, 근데 이렇게 쓱 보면은 느낌이 딱 그런 거야. 분석하는 거, 요약하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뭔가 찾는 거, 그리고 제조 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진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적절한 게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분석, 뭐 그 다음에 또 진단, 확인, 뭐 그 다음에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했고 문서, 뭐 사기 탐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할 때 우리 생성형 AI를 갖고 구축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챗GPT로 여러 가지를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어떻게 우리 제너레이션 하고 있거나 서머리 하거나 아니면 코드 제너레이트 하거나 아니면 시멘틱 찾는 거. 그래서 검색, 분석, 그 다음에 요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성형 AI에서 많이 많이들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예들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지금 한 것들이에요, 이거 다. 뭐가 있었냐면 소비자와 관련된 리테일에서 활용 가능한 GPT로 요것들을 구현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 마케팅 쪽, 영업 쪽, 현업 쪽, 그다음 R&D 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R&D 쪽에서는 주로 뭐 트렌드 분석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현업에서는 품질 오류 현상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 그다음에 마케팅에서는 뭐 마케팅 컨텐츠 만들고, 그다음 영업에서는 뭐 제품 리뷰라든가 제품 추천할 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들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생성형 AI 쪽에 있는 서비스들은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지금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의 회사에 가셔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런 분야에서 만들어 보시면 아주 적절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딴 데 가갖고 막 시스템을 막 엄청나게 업데이트 시키는데 막 만들겠다 이건 아니신 그쪽은 아니시다는 거. 예, 예. 요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는 패션에 관련된 리테일에서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마케팅. 예. 그 다음에 디자인. 그죠? 제품 트렌드 분석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옛날에는 디자이너분들이 다들 저 아이디어 같은 거 하려면 맨날 나가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컴퓨터 보고 하고 물어보잖아요. 야, 파리에서는 어떤 제품이 좋으냐, 뭐 이런 거 물어. 네, 이런 것들. 네, 요것이고요. 우스갯소리로 그 챗GPT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주식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주식으로 해갖고 성공한 사람은 아직도 못 봤어요. 아마 다 틀리나 봐요. 쬐끔 벌었다는 사람은 있었는데 대박 났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챗GPT도 그거는 얘기를 못 하나 봐요. 네.
하여튼 네, 그랬고 네,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식품들은 상점,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상품 기획, 그다음에 수요 예측 관리자 이런 데에서 뭐 재고 추적일을 한다든지 뭐 식료품 관리를 한다든지 미래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제품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트렌드 분석 이런 거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성형 AI를 이거를 구축해서 많이들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조 쪽에서도 많이들 쓰고 있는 거고요. 제조 쪽에서는 어떤 거냐, 실제 만드는데 이런 쪽은 어렵고 실제적으로 어느 거냐면 수요 예측.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조 쪽에서는 무조건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적절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냐. 그래서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이것들을 예측할 때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품질 검사. 네, 품질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질 검사할 때 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장비 모니터링. 예, 실제적으로 장비들이 이런 것들이 뭐 노후화가 되거나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실질적으로 장비가 문제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할 때 이런 걸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제 제조 이런 데서는 중요한 게 뭘 만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예,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챗GPT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인가? 아니, 작년 말쯤에 제조 쪽에를 갔는데 그 코로나 전에도 갔었고 작년에도 갔었는데 많이 바뀐 게 그거더라고요. 네, 제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딱 갔더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갖고 물어봤지, 외국인 이렇게 많으세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아주머니랑 그다음에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대. 네, 그만큼의 지금 엄청난 외국인 다들 다 공장 이런 데서 가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조 쪽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네, 그래서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 안 뽑아요? 그랬더니 비싸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보통 제조들이 대부분 서울에 안 있잖아요. 그죠? 다 지방에 있으니까 대부분 다들 안 가시려고 하셔갖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하여튼 제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금융. 금융에서도 이런 거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 무슨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클라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센터에 대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언어에 대한 번역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금융 쪽에서 많이 챗GPT를 이용해서 많이들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으십니다. B2C. 예, 그쪽 비즈니스랑 그 다음에 커스텀, 즉 소위 말해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GPT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구축해서 만들어놨던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SKT, 네, 그 다음에 저게 KT인데 잘못 썼네요. 네, KT 통신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갖고 챗GPT 쪽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여러분 아마 전화 걸면은 챗봇이 전부 다 지금 받고 있죠.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챗봇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네, 0번 눌러갖고 통화하게 만들어갖고 쓰는. 예.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AI 읽기 작성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예. AI가 이제 내가 카카오뱅크로 뭔가 여러분 했었잖아요. 거래, 예, 계좌 이체하고 뭔가 거래를 하셨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읽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래 내역들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메뉴 추천 서비스 해주는 것을 때 우리 생성형 AI를 구현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야놀자 쪽에서는 최근 후기 요약, 그러니까 최근 이제 후기들 있잖아요, 쓴 거 이런 것들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카,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기반으로 만든 AI 채팅, 그래서 카 쉐어링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 5가지 회사를 다니고 이 중에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또 있으면 또 여기 또 이렇게 공개가 되면 또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다 없는 걸로 알고, 요거에 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실제 구현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가 야놀자 최근 후기 요약입니다. 여기 야놀자 없으시죠? 네. 있으시면 막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러실 것 같아갖고. 네, 하여튼. 자, 최근 후기 요약을 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아마 야놀자에 들어가시면 옛날에는 이 후기들이 쫙 있었던데 그냥 리스트만 쭉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 높은 평점에 요약한 것을 요약한 거고 그 다음에 낮은 평형을 요약해갖고 요약한 거를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 이거 보셨을 때 리뷰 보실 때는 막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막 올려갖고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소위 말해서 그거를 요약을 얘가 해갖고 하는데 요약 분야가 어디 좋은 쪽에 있는 높은 점수에 있는 요약들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쪽에 있는 요약들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지. 서머리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일일이 다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지금 어떻구나라는 걸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축한 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 개발해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 GPT로 이거 구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뭔가 요약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뭔가 요약할 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그걸 구축해 놓으시면 조금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용이 줄어들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네, 네이버 리뷰 데이터 분석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네, 여기 네이버도 없으시죠? 네, 자 네이버 쪽에서도 오픈 AI인 즉 챗GPT를 활용을 해서 API를 통해 갖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리뷰했던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요약을 쫙 해줘. 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메뉴 추천. 네. 네, 그래서 메뉴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뷰에서 그냥 아까는 리뷰만 그냥 끝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리뷰해갖고 그것들 어떻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뭐 혼자 먹겠다 그러면 여기서 혼자 먹는 먹기에 좋은 제육볶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추천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챗GPT로 지금 도입했던 사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거기까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찌됐건 빨리 보여드리려고 4시에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4시 5분입니다. 네, 5분 늦어서 죄송한데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지금도 여러 가지 챗GPT로 제가 이제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는 지금 다 이것들을 가지고 생성형 AI를 가지고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다가 아니 모든 비즈니스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렇게 아까 요약, 분석, 뭐 리뷰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챗봇 이런 쪽에 주로 핵심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구축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아마존에서 쓰던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여기 아마 QR코드 찍으시면 다 설명이 다 아주 자세히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실습은 해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마존에 가서 계정이 있으시면 요거 가갖고 한 번씩 써보시면 이런 거구나라고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찍으시려고요. 네, 사이트는 요 밑에 있습니다. 네, 사이트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QR은 QR대로 했습니다. 네, QR은 QR대로 네 있으십니다. 네, 다 찍으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없으시죠? 예, 빨리 가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오늘 2시간 좀 저기 토요일 날까지 여기 오셔갖고 이렇게 특강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많이 좀 도움이 됐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